안녕하십니까. 시애틀의 의사 신창범입니다. 오늘은 특히 여성분들께서 알고도 말 못하는 증상, 요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실금은 골반 장기와 골반 근육뿐만이 아니라 복부 전체의 문제, 나아가서 몸 전체의 문제가 된다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실금이란 요는 오줌이죠. 실수를 한다. 금해진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수로 금지되었던 소변이 새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요실금. 보통 때는 그 소변을 금지하는 뇌의 신호가 방광신경에 전달이 되고 해서 이 방광이 딱 잡고 있습니다. 컨트롤을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죠. 그런데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성이 훨씬 남성보다 많고요. 그리고 남녀에 따라서 그 유형도 틀립니다. 보면은 건강한 여성 중에서 20%는 주기적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 요실금 증상이 있어도 의사를 찾거나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로병원에서는 평균 5명 중에 3명 정도는 요실금 증상이 있고, 그리고 나이와 비례해서 점점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생활에 불편이 있어야지 그때서 치료받으러 가지, 증상이 조금 있을 때는 대부분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요실금이 있는 경우에 급하게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그 다음에 비뇨기 상황이 점점점 더 나빠지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우울증,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불안, 초조 이런 것도 나타나게 됩니다. 용어를 몇 가지 정리를 하고 가죠. 이건 요실금이 종류이기도 하고 여기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정리를 합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이건 스트레스가 배 안에 스트레스가 높아서 압력이 높아져서 생기는 요실금이고요. 절박성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이 오는 그런 느낌이 들 때를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고, 이것이 두 가지가 섞여 있을 때를 혼합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합실금이라고 해서 요실금과 변실금이 합쳐진 상황도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람성 요실금이라고 해서 이건 오버플로우, 방광이 너무 차서 넘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복합성, 절박성, 혼합성, 그다음에 복합실금, 범람성 요실금, 이렇게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성의 경우에 요실금은 대부분 제일 많은 것이 복합성 요실금입니다. 이건 복압이 증가되는 거죠. 증가돼서 소변이 누출이 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건 복압이 증가되는 경우는 언제냐? 운동을 하거나 재채기나 기침하거나 웃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걸을 때도 심하면은 걸을 때도 현상이 나타납니다. 요도의 괄약근들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20% 내지 25% 정도는 복압성이 있으면서 또 혼합성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이유가 뭐냐면은 여자분들은 그 요도가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항력이 남성에 비해서 적은 거죠. 그래서 복압성이나 절박성이 합쳐진 그런 혼합성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골반 근육, 골반 밑에 있는 골반 저근육이라고 하는데, 그냥 편의상 골반 근육이라고 하죠. 여기에 항문이 지나가고, 그 다음 여기는 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골반 저 근육들이 보면은 정상 상태일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상 상태일 때 하고, 여러분 그 해먹이라고 아시죠? 나무에 이렇게
그 나무 사이에 이렇게 걸어서 그 해목이 정상적일 때하고 사람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누워 있으면 축 처질 때하고 좀 틀리죠. 그런 것처럼 정상 상태에서는 이게 긴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 상태에서는 이렇게 처져서 이게 처지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보면은 여기에 정상 상태에서는 여기 치골에서 미골까지 이렇게 연결이 잘 되어 있고 나머지 방광, 자궁, 직장들이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잘 꺾여져 있습니다. 여기 기역자 또 이렇게 잘 이렇게 각도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 이것들이 각도가 점점 세워지는 각도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복합성 요실금에서 방광만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본다면요. 이 방광에서 이 부분에 요도괄약근이 여기도 있고 여기 있는 걸 내 요도괄약근, 여기 있는 것을 외 요도괄약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바로 골반 근육, 골반 저 근육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축이 되어 있을 때 방광이 닫혀서 소변이 나오지 않죠. 근데 이것이 이완이 되어 있으면 이것이 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괄약근이 약하거나 여기에 있는 그 외 요도괄약근이 약하거나 내 요도괄약근이 약하거나 아니면 둘 다 약하거나 그러게 되면 이게 요실금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 잘 생기냐면 여성이 출산을 많이 했다든지 또 나이가 많이 든다든지 기본적으로 골반적 근육이 약해지는 경우죠. 그다음 요로 감염에 의해서 감염이 된 경우에도 이리테이트 돼서 골반 근육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골반 장기가 탈출한다든지 복부에 변화가 있다든지 비만이나 변비 때문에 복부에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그 암 치료를 하면서 방사선 치료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기침을 많이 하면 그 복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여러 번 생기기 때문에 골반적 근육에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또 흡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혈관들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골반적 근육에 변화가 오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여성 요실금의 위험 인자는 골반 근육에 변화가 왔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 비수술적인 요법은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운동적으로 쓰는 게 케겔 운동이라고 해서 골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질벽이나 직장 벽에다가 전극을 넣어서 자극을 하는 거죠. 골반적 근육을 자극을 해서 하는 전기 자극. 그 다음에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방광이라든지 아니면 요도괄약근 이런 걸 수치하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센서를 활용해서 좀 더 그걸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걸 잘 이해하도록 해서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인데요. 이건 뭐 케겔 운동과 전기 자극과 같이 동시에 활용됩니다. 그다음에 또 질벽에 배사리를 넣어서 또는 팽대술이라고 해서 콜라겐 우리 여기 피부에 얼굴에 주사하는 것처럼 콜라겐이나 자가 지방을 주사를 해서 팽대를 시켜서 그 요도괄약근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줄기세포와 유사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좀 특이해서 또 소개를 시켜드리면 줄기세포와 유사한 방법은 자기 몸에서 그 허벅지에서 근육세포를 채취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근육 전구세포가 되도록 유도하고 배양을 해서 그것을 요도에다가 이식해서 세련 괄약근을 만들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인데 안전하고 수술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요법으로는
슬링 수술이라고 해서 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 또 다른 다양한 수술법이 있습니다. 슬링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도의 아랫부분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 치골 위 또는 사타구니를 통해서 인조 테이프를 삽입합니다. 이건 뭐 간단한 수술인데요. 2,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체 마취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욱 쉬운 수술 또는 시술이라고 할 수 있죠. 2년 후에 약 80%의 효과가 있고 5년 후에는 약 70%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꽤 오래 써왔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이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여기가 치골인데요. 치골이 만나는 부분 그 바로 위에 조그만 그 구멍을 내서 그 안으로 여기 폴리프로필린 테이프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감싸는 거죠. 이 방광이고 이게 요도입니다. 요도의 중간쯤에 이렇게 감싸서 여기 이쪽으로 당기게 되면 여기가 저항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방광에서 나오는 그걸 통해서 요도로 나오는 그 소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성에게 많이 있는 것이 그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 방광이 예민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변이 다 차기도 전에 벌써 절박한 느낌이 나서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죠. 요실금의 한 20% 정도가 이런 케이스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건 과민성 방광 또는 빈뇨,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밤에 야간 빈뇨 또는 급하게 가는 절박뇨 또는 절박요실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용어가 다양합니다. 이 절박성 요실금은 방광 자체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 방광을 지배하는 신경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그 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되는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그 방광과 그 요도의 수축 이완을 조절하는 그 자율신경이 있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된 합쳐서 역할을 하는 그 자율신경이 이상이 돼서 비정상적으로 수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방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도가 있으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요도의 괄약근은 딱 재고 있습니다. 재고 있고, 그 다음에 방광에서는 이걸 짜지 않고 홀딩하고 이렇게 있는 상태죠. 그러다가 소변을 볼 때는 괄약근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배뇨근이 짜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용을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율신경에 이상이 있어서 뇌졸중의 경우에는. 이 절박성 요실금의 치료에는 또 마찬가지로 케겔 운동 또는 소변을 좀 참았다가 보는 그런 방광 훈련도 가능하고, 식습관, 비만, 변비 치료,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약물 치료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단지 어떤 방법이 있다는 것을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치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톡스 주사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 주름 없애기 위해서 보톡스 하는 거 있죠? 그걸 방광 안에다가 주사를 해서 방광을 무디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방광의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심장의 그 페이스메이커 아시죠? 그런 것처럼 방광 페이스메이커로 해서 신경 조절술도 있고, 또는 간단한 후방 경골신경 자극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몇 가지만 잠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식습관에 대해서는 주로 알려진 것은 뭐 카페인이라든지 초콜릿, 탄산음료, 산성 주스, 그다음 매운 음식, 인공감미료, 이런 것들 전부 다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걸 한번 트라이 해보고 싶으시면 트라이 3, 4일간 그 중에서 한 가지만 3, 4일간 한 번씩 피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지 하나씩 이렇게 트라이 해보는, 마치 그 알러지 테스트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약물 치료는 간단하게 주로 이제 항콜린제를 많이 쓰고요. 그렇지만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건조, 눈과 입, 구강이 건조되고, 그다음에 어지럽고 변비가 생기고 뭐 이런 것이 있고, 잘 쓰지는 않지만 베타 3 작용제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두통, 관절통, 어지럼증, 흐릿함, 눈이 흐릿하고 그다음에 피로감 이런 것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보톡스는 이건 보톡스에서 그 방광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 방광의 수용력도 증가하게 되고 한 성공률이 3분의 2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보통 최대한도로 한 6개월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주 하게 되면 점점 그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부작용으로는 요색, 그러니까 완전히 마비가 돼서 방광 자체가 소변을 내려보내지 못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다음에 이것은 경골 신경 자극술이라고 해서 집에서도 사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방법인데 클리닉에서도 하기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텐즈 유닛이라고 아십니까? 텐즈 유닛이라고 이건 transcutaneous electric nerve stimulation이라고 해서 전기로 해서 신경을 자극하는 겁니다. 피부 위에 붙여서 그런 건데 이걸 삼음교라고 여기 좀 이따 이제 그림에서 보여드릴게요. 삼음교라고 하는 잘 알려진 한방에서 아주 잘 알려진 침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침을 꼽거나 아니면 거기다 전극을 붙여서 전기 자극을 하는데 이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삼음교 중에서 좌우 중에서 사실은 만져서 더 아픈 곳을 선택해서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면 여기에 침이 꽂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기 자극을 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전극을 붙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혼합성 요실금이라고 해서 복합성 요실금의 한 25% 정도는 절박성과 혼합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날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거의 치료는 절박성인 경우에 혼합성인 경우 어느 상황에 따라서 심한 정도에 맞춰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합실금이라고 해서 요실금과 변실금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에 이건 여성 요실금의 한 5분의 1 정도가 이게 복합 실금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좀 더 증상이 심해지면 좀 더욱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피부 감염이라든지 요로 감염, 방광염, 그다음에 우울증, 대인기피증 이런 것까지 다 생길 수 있죠, 당연히. 이것에 관한 치료는 천골 신경 조절술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건 아주 심하고 치료가 안 되는 그런 경우에 쓰는 방법인데요. 꼬리뼈에서 특히 S3 천추공을 통해서 전극 바늘로 신경 뿌리를 자극해서 하는 시술인데 방광 페이스메이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실금, 변실금이 같이 나오는 경우에 근데 이걸 미리 테스트를 해보고 트라이얼을 해보고 그것이 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면 성공률이 80%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험 성공에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훨씬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변실금과 요실금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천골이죠, 천골. 천골의 2번, 3번, 4번, 특히 이제 3번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쪽으로 니드를 집어넣어서
여기에 있는 청골신경을 자극하는 거죠. 이 청골신경이 이 음부신경과 그 다음에 여기 골반 신경층을 통해서 여기는 방광과 그 다음에 여기는 직장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요실금, 변실금이 같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서 여기에 꼭 페이스메이커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이식형 박동 발생기라고 하는데 그걸 집어넣어서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뭐 5년 내에 10년 또는 더 이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범람성 오버플로우라 그랬죠. 오버플로우인 경우에 이건 요도 출구가 좁아져 가지고 그다음에 방광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방광이 늘어나니까 감지 능력도 저하되고 저하가 되는데 이건 남자들한테 좀 더 많이 일어나고 전립선 비대 등으로 해서 방광성 주위의 그 신경세포에 이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신경세포가 연결된 척추에 이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뇌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 감지 능력이 또 저하되고 해서 이런 범람성이 일어납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그 좋은 치료 방법은 없고요. 약물로서 그 소변을 잘 보도록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그 캐테더라 그래가지고 그 소변 줄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방광을 비워주는 그런 걸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남성의 요실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의 요실금 주로 절박성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전립선 비대가 그 주 원인이 되면서 남성 요실금의 약 30%는 전립선 비대와 관련이 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전립선이 비대가 되면 소변이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다가 점차 신경이 이제 노화되고 또 잘못하면 눌리게 되고 그러면서 소변을 참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남성의 이게 절박성 요실금은 마찬가지 아까 그 여성의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치료는 그 남성 슬링 아까도 그 슬링 수술이라는 게 있었죠. 마찬가지 비슷한 방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남성인 경우에 요실금에 특이한 것은 인조 요도 관략근을 삽입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건 그 실리콘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리콘 그 러버로 만들어서 참 불편하기도 한데요. 그걸 뭐 오래 누르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전립선 비대가 원인이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 수술을 하게 되죠. 하는 것도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절박성과 그 다음에 복부에 복압이 올라간 경우 둘 다 할 수 있는 운동이 아까 그 케겔 운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케겔 운동은 이건 그 한마디로 골반 운동입니다. 골반 저 근육 운동인데 이걸 제대로 하면 효과가 한 70% 정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그 골반 저를 들어 올리는 거하고 죄는 거하고 그걸 동시에 해야 되는데 죄는 것은 사람들이 그래도 쉽게 일을 하는데 들어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 운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케겔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중지하면 이건 요실금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만약에 케겔 운동을 하시게 되면 이때 만약 통증이 있다, 골반 그 근육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먼저 원인을 확인한 후에 그것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케겔 운동의 한 가지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뒤에 여기 뒤에 그 미골에 연결된 부분 있죠.
이 뒷부분을 먼저 죄고 그 다음에 들어 올리는 걸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앞부분, 이 치골과 연결된 부분의 근육을 죄고 들어 올리는 그런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유튜브도 보시고, 그래도 자신이 없으시면 물리치료사와 같이 상담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묘실금이 자가요법이라는 건 물론 이제 뭐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하지만 좀 특이한 것은 케겔 운동, 복압성과 절박성인 경우에 케겔 운동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경피, 경골신경 자극술, 이런 경골신경을 자극하는 것은 텐즈 유닛이라고 해서 간단한 집에서 쓸 수 있는 그렇게 비용도 비싸지 않은 것을 이용해서 절박성인 경우에 더 효과가 더 있다고 하는 방법을 써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종부 테라피에서 보는 요실금의 관점인데요. 요실금이라는 것이 이 골반 장기, 골반의 장기라 그러면 직장이라든지 아까 보셨던 직장, 그 다음에 자궁과 생식기, 그 다음에 방광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신장 또는 심장, 그리고 또 여러 다른 장부들이 원인이 돼서 골반 근육이 처지는 것을 나타나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복압이 증가하면서 또는 소변의 증가로서 방광 근육이나 요도 괄약근 이런 것들이 골반 저 근육을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때는 잘 잡고 있던, 그래서 금지하고 있던 소변이 실수로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부 테라피는 이걸 좀 더 골반 장기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골반 근육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게 신장과 심장 그리고 다른 여러 위, 간, 비장 또는 심지어는 폐로도 연결이 되는, 왜냐하면 만성 폐질환 이런 걸로서 기침을 많이 하는 경우는 그렇게 또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장기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골반 근육이 있으면은 그 위에 횡격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복압을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복벽도 있고, 그 다음에 배 앞에 근육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복압을 지탱해 주는데, 중요한 것은 장요근이 척추하고 골반과 고관절을 연결시키는 장요근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사실은 수축하는, 특히 교감신경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날 때, 특히 싸움이냐 또는 도피냐, 파이트 앤 플라이트 시츄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수축해서 복부의 압력에 가합니다. 그래서 이 장요근도 마찬가지로 긴장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횡격막의 긴장 상태도 제거하는 것이 사실은 복압과 관련해서 요실금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게 요근이고요. 요근이고 이게 장근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장요근이 되는 것이죠. 일리오소우스 머슬이라고 해서 이게 소우스고, 그다음에 이게 일리움 머슬이 되겠습니다. 방광 관련된 신경을 보면요, 중요한 것은 하복신경이라고 해서 교감신경이 여기서 T10에서 L1 부분에서 나와서 방광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골반신경이라고 해서 이건 부교감신경, 이 S2에서 S4에서 나와서 이렇게 또 연결이 되고, 나머지 음부신경은 여기에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자율신경과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근육에는 평활근과 또 줄무늬근, 줄무늬근은 이거 수위근이죠. 우리가 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평활근은 우리가 잴 수 없는 불수위근이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미주신경이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그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종부 테라피에서 치료를 할 때도 여기 S2 and S4, 그 다음에 T10 and L1 이 부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그 부분을 잘 치료를 해야지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흉쇄 유돌근, 심장 이건 당연히 그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혈액이 잘 공급이 돼야지 그 다음에 또 뇌가 잘 활동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횡격막, 그 다음에 장요근, 그 다음에 자궁, 방광,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관련된 신장, 관련 신경절, 특히 전골 부분, 그리고 서해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이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위와 비장, 간, 또 심지어는 폐까지 연결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증상별로는 그 맞춤형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증상이 있는 경우에 각기 다른 차이가 있고 각기 다른 부분에서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이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종부 테라피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시죠. 여기서 이거는 C4 이것도 마찬가지로 C4인데요. 이건 그 흉쇄 유돌근과 미주신경이 관련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여기 C4하고 C4는 한쪽을 잡거나 또는 양쪽을 다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체크를 해보시고 한쪽을 취하시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기 흉쇄 유돌근, 양쪽 흉쇄 유돌근, 그 다음에 심장, 그리고 여기는 신장입니다. 신장, 여기도 신장, 양쪽으로, 신장은 양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장요근인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한쪽을 체크해서 항상 장요근과 흉쇄 유돌근, 여기 보시죠. 흉쇄 유돌근과 그다음에 C4는 좌우를 체크해서 한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방광, 그다음에 여기는 그 여성 생식기 부분, 그다음에 심장도 하나 여기 찍어놨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팔 뒤쪽으로 가서는 여기는 C4, 그 다음에 여기는 T10, 흉추 10번에서 그 다음에 요추 1번, 그 다음에 여기는 S2, S3, S4, 그 다음에 여기 서해부가 기본적인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그렇고 또 기후 온난화 때문에 그 와일드 파이어가 일어나서 여러 군데서 호주에서 그러다가 이제 지금 저희 태평양 연안인 워싱턴주, 오레곤주 이쪽 캘리포니아 주까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기후 온난화 현상 때문에도 여러분들이 또 모든 분들이 다 힘들어 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쪼록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애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